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강추위로 몸이 움츠러드는데 이어지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마음까지 얼어붙는 듯합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에서 배수관 관로 공사를 하던 중 흙더미가 무너지는 사고가 나 근로자 2분이 숨졌습니다. 어제 백석역 온수관이 터져 안타깝게 한 분이 숨졌고요. 인근 주민들이 이 추운 날 난방이 안 돼 고생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일산 지역의 맘카페에 자발적으로 전기 매트, 난로 빌려주겠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답니다. 장발산 근처 전기장판 빌려드려요. 백석동 사고로 난방 안 되는 분, 아기 있으신 분들 먼저 난로 빌려드릴게요. 화정입니다. 전기 히터 있어요. 참 고마운 분들이죠. 이 분들의 온기가 고생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황망하게 잃고 인생의 가장 추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12월 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난달 17일부터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격렬한 노란조끼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3주째 계속됐습니다. 유류세 인상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마크롱 정부는 시위대의 분노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4차 시위가 이번 토요일에 예고되는 것을 보고 결국은 유류세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프랑스 전문가시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이신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파리 현지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파리 몇 시입니까? 지금이 여기가 7시 1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노란조끼 시위 취재하려고 가신 거예요? 프랑스? 네, 노란조끼 이렇게 부르죠. 예. 네. 그 취재하시려고 지금 현지에 계신 겁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취재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생생한 소식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외신 보도를 통해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차량도 부서지고 뭐 은행 유리창도 깨지고 사망자도 나오고 했던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평소는 그냥 다름없는 편안한 일상이고요. 네. 시위가 시작된 것이 이제 3주 전부터인데 그 전에는 그냥 그 점거 시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토요일 때 이제 시위가 아주 격화가 돼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폭력 사태가 나왔던 것이 이제 지난 토요일 일이었는데요. 네. 그때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주변 상가, 그러니까 그 샹젤리제 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주변 상가라든가 특히 이제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은 그 개선문 내부에 있는 그 마리안느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랑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여신상이 있는데 네. 그 얼굴이 파괴가 됐어요.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좀 문화재격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것들이 좀 파괴가 된 것,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사는 그런 시위대의 모습이었죠. 과격한 시위대들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보도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 평범한 시민들이 대거 동참했다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과거 시기 시위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면은, 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위 문화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그 노조 중심 아니면은 특정 정치 단체 중심이 돼서 지도부가 있고, 그 지도부의 어떤 그 동원, 지시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모여드는 이런 양상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SNS에 어떤 그 연락을 네. 통해가지고, 모여들고 있는 그런 시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지도부가 없고요.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뭐 이런 비슷한 예가 과거에도 뭐 미국의 오큐파이 운동이라든가 뭐 프랑스에서도 몇
더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네. 굉장히 지속적인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인. 그러니까 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분석도 지금도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은, 그렇겠죠. 네, 무엇보다도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분노. 네. 여기에 이제 거의 뭐라고 할까 폭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분석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특정인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번졌고 또 단순한 이슈 하나만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 때문에 이제 이 운동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계시고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 조금 자세히 여쭤보겠는데 일단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유류세 인상 6개월 보류하겠다고 한 거죠? 말 그대로 보류인 거죠? 네, 맞습니다. 6개월 보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네. 총리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리 시민들은 일단은 관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단 그 지지자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만나서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좀 실망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지자들, 마크롱 지지자요. 그렇죠. 최근에 그 마크롱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이라든가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있어서도 좀 실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기대,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기대를 많이 하긴 하는데 어떤 그 구체적인 뭐 좀 이따가 또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그 유류세 인상을 보류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뭐 최저임금을 올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이미 늦었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좀 더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최근에 그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빵을 원하는 것이지 빵 부스러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또 하나의 이슈가 이 최저임금입니다. 내년 1월에 최저임금 3% 올리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말 예민하고 또 사회적 갈등이 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시민들 이 3%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 프랑스 시민들은요, 이 최저임금의 인상은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흔히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프랑스에서는 그런 건 없고요. 그 최저임금은 많이 더 올라야 된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대부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3%의 인상률은 최근 들어와서 제가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는 가장 큰 인상폭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국민들이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 하는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그 반응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죠.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부자 대통령이다. 젊은 꼰대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위한 개혁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마크롱이 취임 당시에 계획했던 이 개혁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좀 짚어주시겠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노동 개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조세 개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노동 개혁이라고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런 것을 골자로 하는 어떤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 내부에서도 일부 이야기하는 그리고 외부에서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조가 너무 강하다, 프랑스 병이다, 뭐 이렇게 일컫는 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노조에서 시작된다. 이런 시각이 이제 일부 재계 출신, 그리고 이제 노동보다 금융이 경제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프레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느끼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노조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마크롱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경제 수뇌부는 최근 여기 프랑스의 그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네. 북유럽식 어떤 뭐라고 할까 노동 개혁 이렇게 네. 요약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노동 유연성 이런 것들도 북유럽식 특히 스웨덴과 같은 그런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북유럽과 프랑스의 어떤 경제 체질과 구조, 규모 이런 것이 같은가 네.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 개혁안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내부에서조차도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조세 개혁. 그러니까 조세 개혁이라고 했을 때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내리던가 이건데 그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억울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게 소위 이제 부유세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네. 자산에 대한 연대세 이렇게 용어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뭐 사치품 이런 그 자산 합계가 130만 유로가 이상인 경우에 네. 그 개인에게 0.5% 작게는 그리고 많게는 1.8% 세금 물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대세 대상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동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식 부자에게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한마디로 부유세를 폐지하는 그런 효과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최근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 휘발유세 12% 인상, 그 등유는 36% 인상, 전기세 17% 인상, 담배값 10% 인상. 그러니까 서민들이 느끼는 이런 체감할 수 있는 세금,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 더 이 유류 기름값이 오른다 이렇게 보도가 된 상태에서 이제 국민들이 그럼 이거는 왜 그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 나온 거냐 네. 이렇게 이제 그 불만이 폭발을 한 거죠. 그 프랑스의 좌파 정치인이죠. 제라르 필로시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프랑스가 역사상 지금처럼 부자인 적은 없었다. 동시에 프랑스의 부가 지금처럼 불평등하게 분배된 적도 없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국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불만으로 이런 과격한 시위까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거 말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동 또 조세 분제뿐만 아니라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제가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자연인 에마뉘엘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부르주아적 가정에서 네. 부르주아적 교육을 받은 그 부르주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금수저 출신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금수저라는 것이 경제적 의미에서의 경제적 부르주아라기보다 네. 문화적 부르주아.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의 부르디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경제자본 말고 문화자본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화자본으로서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비교 대상이 가끔 되는 그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첫 취임 당시에 그리고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과 달리 굉장히 권위적이고 좀 서민을 이해 못하는 그런 행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젊음에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돈이 없는 서민의 삶의 현실을 이해 못한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이해를 못하는 거, 네. 돈을 못 버는 직장인을 이해 못하는 거, 또 직장을 못 버는 실업자를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좀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 그 시민이 그 일자리 찾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을 그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에게 길만 저쪽으로 건너가 봐라 일자리가 셌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빈축을 사게 됐거든요.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본인은 똑똑하고 뭐 출세한 삶을 살았겠지만 이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제일 최근에 조사된 지지도 조사에서는 25%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떨어진 겁니까? 취임 직후부터.
취임 직후에는 60%가 넘었었던 지지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앞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그럼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궁금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에는 어쨌건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가장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이 아까 이제 브레이크 없는 혹은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표현하셨습니다만 진짜 브레이크가 없는 뭐라고 할까요? 타협이 없는 그런 전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당 이름이 전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전진하는 어떤 그런 모습만 보여주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는 국민들은 불만은 이런 겁니다. 노동개혁, 그리고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마크롱 대통령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치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이 참 멋있는 말들이죠. 근데 이게 나의 삶과 관계없이 객체화시켰을 때는 멋있는데, 이게 그렇죠. 과연 나의 실존적인 삶하고 관계되는 그런 노동개혁, 이게 나를 겨냥한 거라면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자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부의 희생으로 나머지를 살리겠다는 것이 일부가 왜 내가 돼야 되는지, 이게 왜 우리 사회, 우리 계급이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가 그러니까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까 싶고, 네. 마크롱 대통령의 특성상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자신의 정책 방향을 백지화할 거라고도 생각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이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많이 주목을 해보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존적인 삶과 동떨어진 노동개혁이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또 정치적인 방향이 객관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일단 우선시 돼야 되잖아요. 마크롱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공감 능력 이야기도 하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8일에 예고된 시위는 그럼 하는 겁니까? 유류세 지금 인상을 보류했다 해도? 일단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거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부가 있는 어떤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시위대 안에서도 많이 좀 분열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월요일날 대표단이 정부 관계자를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내부에서 반대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실패했거든요. 취소가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봐도 이 시위대 내부에서도 좀 분열이 많이 있고요. 시위 문화와 관련해서도 사실 말씀드릴 게 많이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드려야 되겠죠. 그러게요. 수장님, 일단은 건강하게 귀국을 하시고요.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연결해 주셔서요. 네, 감사합니다.